오늘은 우리가 게시판의 확장 모드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집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동화 같은 집인데 이 집은 유명한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집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이게 다르게 모습이 전혀 다르게 비치는데 아래 보이는 것처럼 가을에 단풍이 든 이 풍경은 또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는 그런 명소 중 하나입니다. 광수 생각에서는 어머니와 아들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아들이 어머니에게 수화의 동작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뭐 수박, 나비, 하늘, 소에 대해서 다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사랑을 표현을 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울고 말았죠. 그러자 그 수화가 사랑이라는 것을 어머니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것을 사랑이다. 광수 생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행복한 경영 이야기에서는 세상을 바꿔줄 수 있는 두 가지 말로서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두 가지를 꼽았네요. 사실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자기가 리더 입장에 있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구성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리더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아래 사람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때 사람들은 리더를 따르게 됩니다. 이번 강좌를 마치면 우리 학생들은 게시판 확장 작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겠어요. 또한 게시판 확장 작업에 대한 목록 작업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은 기본적으로 목록 페이지, 쓰기 페이지, 쇼 페이지, 보기 페이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 목록 페이지 하나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개의 메뉴를 우리는 이제 구현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노티스에서 했던 그 공지사항의 경우에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하나의 게시판만을 사용할 수가 있었죠. 그렇지만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을 이용을 하게 되면 하나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다수의 메뉴들을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방법을 이용을 하게 되면 다수의 메뉴만 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우리 게시판에 대한 권한을 부여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읽기 권한은 얼마이고 쓰기 권한은 얼마인지, 또한 여기에는 어떤 기능들을 가지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선택할 수 있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노티스에서도 사실은 게시판을 만들어 보았지만 그보다는 훨씬 용도가 다양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까 합니다. 우리는 BBS 리스트라고 하는 페이지를 만들도록 하겠는데, 이와 같은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ID 값을 가지고 들어가서 현재 게시판 번호가 몇 번인지를 이용하기로 하죠. 지금 현재 우리는 서브마스터 페이지를 이용하고 있는데, 서브마스터 페이지 때문에 리스트 페이지는 우리가 딱 두 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BBS 리스트와 BBS 스터디라고 하는 페이지 두 가지를 만들도록 하겠으나 두 페이지는 근본적으로 동일합니다. 또한 쓰기 페이지에서는 단순히 글을 입력하는 걸 떠나서 색을 모드, 수정 모드, 댓글 모드 이런 세 가지의 모드를 이용을 해서 처리를 하기로 하죠. 우리가 수정 모드인 경우에는 기존에 올린 글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기존의 글을 읽어오고 걔네들을 텍스트박스, 입력 텍스트박스에 표시를 해주게 되면 내가 원하는 위치만 수정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새 글이나 댓글의 경우에는 화면에는 로그인 정보만 표시해주면 됩니다. 또한 각각에 대해서 글을 쓰는 방식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기존보다는 훨씬 복잡해지게 될 겁니다. BBS 쇼는 기존 것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글의 상세 정보를 출력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 목록 이동으로도 가능하고 수정 모드로 가는 것도 가능하고 댓글 모드로 가는 것도 가능하고 삭제 기능도 부여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목록 이동이나 삭제의 경우에는 이미 했던 내용들이 되겠고 수정, 댓글 등이 이제 좀 더 보강이 되게 되겠네요. 그리고 각 페이지로 이동할 때 우리가 달고 가야 되는 쿼리 스트링이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 게시판 번호는 모든 영역에서 다 게시판 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 어느 게시판에 속한 건지, 글을 볼 때 어느 게시판에 속한 건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쇼를 할 때는 한 가지만 추가로 더 가져가면 됩니다. 글 번호만 가져가면 돼요. 근데 우리 라이트 페이지로 갈 때는
내가 색을 모드인지 그 다음에 수정 모드인지 답변 모드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색을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 없지만 수정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글 번호가 필요해요. 답변인 경우에는 그룹 넘버, 그룹 뎁스, 그룹 포지션이라고 하는 값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 모드에 따라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값들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오늘 마치게 되면 이 내용들을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다음은 답변형 게시판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답변형 게시판은 질문이 존재하면 질문에 대한 답변, 답변에 대한 답변,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는 것을 답변형 게시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답변형 게시판을 설정 테이블에서 사용할 건지 말 건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하려고 합니다. 답변형 게시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출력되는 글의 순서를 지정하기 위해서 두 가지 변수를 도입합니다. 하나는 그룹 넘버라고 하는 거예요. 그룹 넘버가 동일한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걔네들이 한 덩어리에 해당이 된다라고 지정하는 거고, 그룹 내에서의 정렬되는 위치를 지정하기 위해서 그룹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하겠습니다. 이때 그룹 넘버는 기본적으로 질문에 해당되는 글번호를 이용하기로 하겠습니다. 질문에 해당되는 글번호를 우리는 이제 그룹 넘버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룹 내에서 0, 1, 2, 3 이런 순서대로 도입하기로 하죠. 그 다음에 글이 목록이 표현이 될 때 보통 답변의 경우에는 이렇게 들여쓰기를 해줌으로써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손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들여쓰기를 지정하기 위해서 그룹 뎁스라고 하는 변수를 추가하기로 하죠. 그래서 우리 답변형 게시판으로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세 가지의 필드, 그룹 넘버, 그룹 포지션, 그룹 뎁스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필드들이 추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답변 A에 대해서 새로운 답변이 하나 추가가 된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아마도 요 위치에 답변이 하나가 들어가야 될 거예요. 답변 아마도 A-2라고 하는 답변이 추가가 돼야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여기에 뭔가 답변을 추가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 답변 A-2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룹 번호는 어떻게 될까요? A-2는 그렇죠. 그룹 번호는 당연히 동일한 그룹에 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룹 번호는 2번이 될 겁니다. 자, 그룹 포지션은 어떻게 될까요? 그룹 포지션은 3이 돼야 될 거예요. 자, 그룹 포지션이 3에 아니군요. 2군요. 그룹 포지션이 2가 돼야 될 거예요. 1, 2 돼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그러면 얘가 2로 바뀌게 되면 얘네들은 2번이 중복이 되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대로 있으면 안 돼요. 얘네들은 3번으로 바뀌어야 되고 얘는 4번으로 바뀌어야 되고 얘는 5번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댓글을 추가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원칙에 따라서 들어가야 됩니다. 자, 답변 A의 그룹 뎁스가 1번인데 답변 A에 대한 답변 A-2가 들어가려면 그룹 포지션은 그룹 뎁스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답변 A-1과 같이 그룹 뎁스는 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추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루틴들이 동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적으로 우리가 이 기능들을 다 구현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게시판 동작은 이미 많이 살펴봤죠. 뭔가 목록을 요청을 하게 되면 그 목록에 대해서 셀렉터를 요청하고 셀렉터로 가져올 때 목록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일단 데이터셋에 받아오죠. 데이터셋에 받아온 자료는 그리드뷰의 데이터 소스로 지정하고 데이터 바인딩 처리함으로써 게시판 페이지에 대한 목록을 제공을 해줍니다. 만약에 게시판에 글을 저장을 하게 되면 인서트 인투를 실행을 하면 되겠죠. 인서트 인투를 실행하면 기본적으로는 끝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뭔가 추가적인 작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추가적인 작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첨부 파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가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게시판 사용자는 우리가 등급을 4가지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1번 등급은 일반 회원, 2번 등급은 우수 회원, 3번 등급은 프리미엄 회원, 4번 등급은 관리자 회원입니다. 이와 같은 사용자 등급은 이미 우리가 만들어져 있고 우리가 그 권한을 지정할 때는 이 등급 값을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을 구현하는 방법은 우리 노티스처럼 별도의 프로그램을 그 게시판 수만큼 작성하는 거예요. 이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근데 게시판 프로그램은 하나이면서 메뉴별로 별도의 테이블을 생성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이제 뭐 중간 단계 그 발전시키기 위한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3번은 원칙적으로 이와 동일하지만 테이블 관리를 위한 테이블을 둡니다. 그래서 그 코드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개념이죠. 그리고 게시판 관리 테이블을 두고 등급별로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이 4번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5번 방법은 게시판 관리 테이블을 두고 사용자 등급별로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메뉴 목록도 내가 프로그램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의 목록을 추가 삭제함에 따라서 곧바로 처리가 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나 너무 개념이 복잡해지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드니 우리는 4번 정도의 단계에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권한이 있다 없다는 내가 갖고 있는 그레이드 등급 U 그레이드 값이 읽기 권한, 쓰기 권한보다 크거나 같으면 권한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원 테이블을 정의해 줄 때 U 그레이드라고 하는 값이 있었고 U 그레이드는 회원 등급 테이블과 관계를 맺고 있어서 U 그 4개 중에 하나를 일반 회원과 관리자까지 4개 중에 하나의 값을 갖도록 되어 있죠. 이번에는 게시판 테이블 외에 게시판 설정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추가를 하겠습니다. 게시판 설정 테이블은 게시판 번호를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이 실제로 게시판 테이블의 BBS ID와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글이 어떤 게시판에 포함이 된 건지를 지정을 할 수 있게 해주죠. 게시판 번호는 기본 키로 해서 게시판의 이름도 알 수 있고 내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테이블이 어딘지도 알 수가 있고 읽기 권한이 얼마인지 쓰기 권한인지 얼마인지도 알 수가 있고 댓글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도 우리가 이렇게 비트 자료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게시판 자료는 게시판 설정 테이블에 지정된 테이블, 여기 있는 테이블 이름으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시판 설정 테이블에 저장된 정보를 이용해서 이 쿼리문을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읽기 권한, 쓰기 권한에는 4가지 사용자 중 허용된 한값을 설정함으로써 그것보다 크거나 같으면 U 그레이드 값이 읽기 권한보다 크거나 같으면 읽기 권한이 있는 거고 U 그레이드 값이 쓰기 권한보다 크거나 같으면 쓰기 권한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자, BBS 테이블입니다. 기존에 글번호, ID 사양을 예로 하는 거 알고 있죠? 글번호, 그 다음에 타이틀, 컨텐츠, 오서, 업로드 타임, 히트, 파일 네임, 파일 사이즈, 그 링크 URL 기존과 동일하죠. 여기까지는 이제 노티스 테이블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추가가 되는 게 답변형 게시판에 쓰기 위해서 그룹 넘버, 그룹 뎁스, 그룹 포지션을 도입하도록 하겠고 확장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BBS ID라고 하는 것을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BBS ID는 게시판의 종류에 따라서 11, 12, 13, 21, 22 총 5개의 값을 가지게 하겠습니다. 자, BBS 테이블에 정보를 입력하는 저장 프로시저를 설정하기로 하죠. 그 피아롯이 인서트 그리고 요 뒤쪽은 테이블 이름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약속을 정하겠습니다. 이건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규칙입니다. 그래서 테이블 이름을 이용해서 여기 저장 프로시저 이름을 지정하기로 하죠. 입력에는 ID 값은 필요가 글번호는 필요가 없습니다. 제목으로부터 해가지고 우리 BBS ID까지 정보를 입력으로 가져옵니다. 그러면 글번호를 입력하고 나면 우리는 이제 그 결과들을 글번호 넘버를 아웃풋으로 출력으로 가져오도록 하겠는데 이 글번호를 가져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그룹을 지정할 때 우리 그룹 번호를 질문의 글번호로 쓰기로 했죠. 그래서 그룹 번호를 지정할 때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용할 위치는 우리가 그 앨범에서 봤듯이 첨부 파일의 이름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저기 중복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유니크한 이름으로 하기 위해서 글번호를 이용했습니다. 테이블 밑줄 글번호 그리고 확장자 이렇게 해줬죠. 그
작용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그룹 번호, 글 번호를 출력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insert into 구문을 통해서 입력을 하게 되고 select added identity를 가져옴으로 인해서 글 번호를 반환을 합니다. 그룹 처리, 첨부 파일 처리에 사용을 할 거예요. 저장 프로시저를 만들면 항상 동작을 확인하자 그랬죠. 그래서 글 번호 받을 넘버 선언하고 그 다음에 EXEC 구문을 통해서 이제 저장 프로시저를 실행합니다. 필요한 입력들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select NO 그러면 처음에 1번 하고 나타나면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실행하면 2번 들어가겠죠. 그리고 select 구문으로 확인해 보면 이와 같은 데이터가 들어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스터디 테이블을 하나 만들도록 하죠. 이 스터디 테이블은 기본적으로 공부방과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저장하기 위한 용도로 씁니다. 근데 공부방 자료라고 해서 그 BBS와 다를 리가 없습니다. 구조가 똑같아요. 똑같은 구조의 테이블을 만들 때 우리가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select into라고 하는 구문이죠. 그러나 데이터는 복사되지 않게 조건식으로 글번호는 0번이라고 하는 걸 적용을 하게 되면 그냥 껍데기만 털만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select 별표 into study room이라고 해주고 from BBS라고 해주죠. 그러면 BBS와 쌍둥이 study room이 만들어집니다. 조건은 글번호가 0인 것. 글번호가 0인 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데이터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계행위 영향을 받음이라고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스터디룸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와 같이 스터디룸 테이블을 만들게 되면 모든 구조는 복사가 되나 기본 키는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 마우스 디자인을 누른 다음에 넘버 위치에 기본 키만 딱 설정을 해주면 스터디룸 테이블은 끝나겠네요. 스터디룸 테이블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스터디룸에 입력하는 저장 프로시저도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저장 프로시저 PROC insert BBS에 오른 마우스 누르고 수정을 누릅니다. 자, 우리가 테이블이 BBS 테이블과 스터디룸 테이블이 동일하니까 필요한 저장 프로시저도 구조가 똑같겠죠. 달라지는 것은 그 저장 프로시저 이름일 겁니다. 그리고 테이블 이름만 달라지겠죠. 그래서 원래 여기에 이제 수정하면 Alt가 나왔겠죠. 얘를 Create로 바꾸고 여기에 PROC insert BBS로 되어 있는 것을 insert studyroom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입력할 테이블 이름을 BBS에서 studyroom으로 바꾸고 이렇게 세 위치만 바꾸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정상적으로 동작되는지 마찬가지로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해보고 글번호 1번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동작이 됩니다. 사실은 이 저장 프로시저를 BBS에서 확인한 검증된 저장 프로시저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습관적으로 확인을 하기로 하죠. 자, 다음은 게시판 설정 테이블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BBS info라는 이름으로 테이블을 만들기로 하죠. 여기에서는 BBS ID가 들어있고 테이블을 네임이 들어있는데 여기는 값을 저장할 테이블 이름 BBS 테이블에 저장할래 스터디룸에 저장할래 둘 중에 하나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게시판 이름도 지정하기로 하죠. 읽기 권한 지정합니다. 쓰기 권한 지정하고 댓글 기능이 있을 건가 말 건가 그걸 지정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하이프링크 기능을 사용할래 말래 이것도 우리가 권한으로 부여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시판 코드는 11번부터 21번까지 5개의 형태로 사용하기로 하죠. BBS 인포 테이블의 경우에는 자주 변경되지 않습니다. 보통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딱 한 번만 입력하면 됩니다. 따라서 SQL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얘네들이 입력을 하기로 하죠. 그리고 게시판 번호는 11번, 12번, 13번, 21번, 22번 총 5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 5개에 대해서 11번, 12번, 13번은 공부방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스터디룸에다가 자료를 저장하기로 하겠습니다. 21번, 22번은 게시판 작업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BBS 테이블에 정보를 저장하기로 하죠. 그 다음에 BBS 네임은 C# 공부방, ASP.NET 공부방, MS SQL 공부방이라고 지정하기로 하겠고 21번은 자유 게시판, 22번은 Q&A 게시판 이렇게 지정하겠습니다. 읽기 권한과 쓰기 권한은 공부방의 경우에는 읽기 권한은 2등급 우수 회원 정도, 그 다음에 쓰기 권한은 프리미엄 회원 정도에게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그냥 자유 게시판이나 Q&A 게시판의 경우에는 회원 가입만 했다면, 즉 일반 회원이면 읽기 권한도 있고 쓰기 권한이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기능은 기본적으로 공부방에는 물어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댓글 기능을 true로 하기로 하죠. 자유 게시판의 경우에는 그냥 글을 올리는 것만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Q&A 게시판에는 당연히 답변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이퍼링크 기능은 공부방에는 좋은 자료들을 링크 걸어줄 수 있도록 하죠. 그렇지만 게시판 영역에서는 하이퍼링크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자, ERD를 그려보긴 하죠. 현재 BBS 테이블과 스터디룸 테이블은 쌍둥이 구조이기 때문에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유저 그레이드와 멤버스 테이블이 필요하고 BBS 인포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관계는 BBS ID끼리의 관계입니다. 얘가 굉장히 핵심적이죠. 그리고 글을 작성한 사람은 회원이어야 됩니다. 글을 작성한 사람은 회원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읽기 권한, 쓰기 권한이 있는데 이 읽기 권한, 쓰기 권한은 기본적으로 쭉 타고 갔더니 유저 그레이드의 U 그레이드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네요. 그래서 읽기 권한, 쓰기 권한은 1, 2, 3, 4 중에서 1부터 4까지 값 중에 하나의 값만을 가져야만 됩니다. 다음은 테이블에 대한 뷰를 만들도록 하죠. 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네임과 닉네임을 가져오기 위한 겁니다. 근데 네임과 닉네임은 멤버스 테이블에 정의가 되어 있죠. 따라서 우리는 BBS 테이블과 멤버스 테이블 두 관계에서 조인을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이렇게 체크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에 이너 조인으로 우리가 조인 구문이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가상 테이블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약속은 이렇게 하기로 하죠. 뷰 밑줄 테이블 이름 이런 형태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스터디룸에 대해서도 멤버스 테이블과 스터디룸 테이블에 대해서 스터디룸은 모든 열, 멤버스 테이블은 네임과 닉네임을 추가하는 형태로 해서 이너 조인 구문을 만들고 얘네들을 뷰 테이블 이름 스터디룸 형태로 저장을 해두기로 하죠. 자, 이제 그 BBS 인포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에서 알다시피 얘네들은 기본적으로는 DO 클래스입니다. DO 클래스인데 얘네들은 무엇을 위한 DO 클래스냐? BBS 인포를 위한 DO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게시판 아이디, 테이블 이름, 게시판 이름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거고 게시판 아이디는 11, 12, 13은 공부방, 21번, 22번은 기본적으로 그 게시판에 해당되는 작업들입니다. 그리고 뭐 읽기 권한, 쓰기 권한, 답변 기능, 하이퍼링크 기능을 가지고 있겠네요. 자, 이제는 그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값을 입력할 일은 없죠. 입력할 일은 없기 때문에 보통 불러내는 용도로만 씁니다. 이거는 이제 데이터 추출용으로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테이블에 있는 모든 자료들을 다 가지고 나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생성자를 통해서 BBS ID 테이블 이름, 그 BBS 이름, 읽기 권한, 쓰기 권한, 답변 기능, 하이퍼링크 기능 요 6가지들을 멤버 변수에 저장을 해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BBS DO 클래스입니다. 이것 또한 당연히 DO 클래스가 되겠죠. 여기는 이름에서 알다시피 BBS 테이블과 관련되어 있는 DO 클래스입니다. 얘네들은 BBS만 쓰는 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죠. 예, 스터디룸 클래스를 스터디룸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글번호로부터 기본적으로 모든 뷰와 관련되어 있는 이때 DO 클래스는 뷰와 같이 만들어준다 그랬죠. 뷰와 같은 형태로 가상 테이블 형태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작성자 이름이나 작성자의 닉네임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그대로 나열을 해주면 됩니다. 자, 다음은 생성자입니다. 생성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형태를 하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는 입력을 위한 생성자입니다. 입력을 위한 생성자는 출력보다는 조금 적어도 됩니다. 그래서 입력을 위한 생성자에는 네임 같은 게 필요가 없고 닉네임도 필요가 없죠.
그리고 글 번호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필요한 정보들을 이와 같이 나열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기를 위한 생성자가 있어요. 또는 수정을 위한 생성자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모든 자료를 다 가져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글번호, 네임, 닉네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생성자를 하나 만들기로 하죠. 그리고 뭐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가지고 들어온 자료들을 우리가 그 멤버 변수로 지정을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은 BBS DAO. 여기는 이제 동작에 해당되는 거죠. 먼저 get BBS info라고 하는 메서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BBS DAO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되어 있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유진 구문이 필요하겠죠. 위에 있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쓰는 거다? 여러 번 이야기했죠? 데이터셋을 위한 것. 그 다음에 아래 것은 무엇을 위한 것? 그렇죠. 4개의 클래스 있었죠. 4개 클래스 뭔지 한번 해볼까요? SQL 커넥션, SQL 커맨드, 커맨드 실행에서 나오는 결과 담을 것, SQL 데이터 리더, 데이터를 주고받을 것, SQL 데이터 어댑터, 이렇게 4가지가 필요하죠. 자, BBS DAO 내부에 들어갑니다. get BBS info는 BBS info 테이블에 들어있는 정보들을 읽어오는 형태를 사용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BBS 인포에서 모든 자료를 다 가져와. 그리고 조건은 BBS ID가 내가 가지고 들어온 이 BBS ID와 일치할 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이 경우 결과가 몇 개가 나와요? 오로지 1개만 나옵니다. 1개만 나오는 결과는 우리가 어디에다 담아오는 게 좋아요? 그렇습니다. SQL 데이터 리더에 담아오는 게 좋죠. 그래서 SQL 데이터 리더에 얘네들을 실행해서 그 결과를 M 리더에 담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중복이 돼 있네요. 요 중복된 거 한 가지만 넣기로 합니다. 그래서 SQL 데이터 리더에 담아온 결과를 자, SQL 데이터 리더에 담아온 결과를 읽기 위해서 우리 리더 메서드 실행을 하죠. 이거 무조건 1개이기 때문에 리더 메서드 실행하면 결과 한 레코드가 읽히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BBS 인포의 생성자를 호출하는데 필요한 정보 ID, 테이블 이름, BBS 네임, 리드 오스, 라이트 오스, 읽기 권한, 하이퍼링크 권한, 답변 권한, 하이퍼링크 권한, 요걸 순서대로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B 인포 속에 저장이 되겠네요. 작업이 끝나면 데이터 리더 객체 닫아주고 커넥션 객체 닫아줍니다. 그런 다음에 B 인포를 리턴 해주게 되면 나중에 B 인포를 확인해 보면 우리가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글 목록을 반환해주는 그리고 그 검색 기능을 포함하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보기를 하죠. 그 글 목록을 반환하는 거기 때문에 목록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다. 그 여러 개는 어디에 담아오는 게 좋다? 데이터셋에 담아오는 게 좋다. 그래서 반환형은 데이터셋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메서드를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는 테이블 이름과 BBS ID, 그 다음에 그 검색을 해야 되는 키워드의 종류, 그리고 검색을 해야 되는 키워드, 이 4가지 정보가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뷰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조인 구문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미 우리는 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훨씬 쉽게 처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뷰 테이블 네임, 이게 우리의 약속이었죠. 그리고 모든 정보를 다 가져옵니다. 조건은 BBS ID 값이 가지고 들어온 BBS ID에 일치가 될 때. 우리 학생들이 질문이 자주 들어와요. 여기에 빈칸을 빠뜨려 가지고 그 뭐 쿼리 문이 잘못된 뭐 이쿼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여기에 얘네들을 안 넣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키 타입이 늘 값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뭔가 검색 기능이 있는 경우죠. 검색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쿼리 문에다가 패턴 매칭, like 패턴 매칭을 이용을 해서 키 타입과 키워드의 관계를 기술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키 타입에 키워드가 속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본다라는 것을 AND 구문을 이용해서 추가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다 했으면 우리가 정렬 조건을 추가합니다. order by 정렬 조건이죠. 우리가 order by 정렬 조건에서는 기본적으로 2가지를 쓴다 그랬죠. 먼저 가장 기본적인 정렬은 그룹 넘버, 여기 질문의 글번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그룹 넘버인데 그룹 넘버를 기준으로 일단 1차적으로 소팅합니다.
그룹 내의 정렬은 그룹 포지션을 이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룹 넘버를 디센딩 오더로 하게 되면 최근에 올린 질문글들이 가장 위에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그 그룹 내에서의 정렬은 그룹 포지션을 이용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DB면에 있는 데이터 어댑터 필 메서드에게 건네주게 되면 그 결과가 날아오게 되는데 이 결과는 데이터 셋 형태로 날아온다 그랬죠. 데이터 셋 형태로 날아오기 때문에 리턴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 여기 보는 것처럼 데이터 셋으로 리턴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BBS 리스트 페이지를 추가해 보기로 하죠. BBS 리스트는 기본적으로 그 마스터 페이지를 사용할 때는 S보드 마스터를 이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유 게시판, Q&A 게시판 등이 들어있는 이런 형태의 서브 메뉴가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 그리드 뷰의 값들은 기존에 우리가 노티스에 했던 것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 하이퍼링크 구사하는 거죠. 하이퍼링크를 구사하는데 우리 노티스에서는 하이퍼링크 필드를 썼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여기에서는 게시오 URL을 이용을 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시오 URL을 사용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권한 때문이죠. 자, 여기에서 잠깐 이벨 타이틀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 번 더 설명하기로 하죠. 사실은 이벨 타이틀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굉장히 자주 이용을 했는데 잘 모르는 학생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도록 하겠는데 우리가 이 셀렉트문을 실행을 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자료가 나올 겁니다. 이 결과는 기본적으로 데이터셋에 전달이 되고 이 데이터셋의 내용들이 최종적으로 데이터 바인딩을 통해서 그리드 뷰에 이렇게 전달이 되게 되죠. 이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타이틀 필드에 있는 값을 여기다가 표시하라 라는 의미에서 데이터베이스의 타이틀 필드 보니까 저장 프로시저 동작 확인이네요. 이 글자들을 결국에는 데이터셋을 통해서 오지만 이 글자들이 이 위치에 표시가 되어라 하는 것을 나타내 줄 때 우리 이벨 타이틀이라고 하는 걸 씁니다. 다른 것들도 타이틀이 아니라 여기에 뭐 글번호 넘버를 가져올 수도 있고 뭐 히트를 조회수를 가져올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자료를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벨 이거는 우리가 줄여서 쓰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쓰는 예인데 이 이벨 타이틀이라고 하는 개념은 꼭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예. 자, 넘버와 같이 얘네들을 여기 표시해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자료랑 똑같은 걸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그때는 바운드 필드라고 하는 걸 써요. 근데 우리 여기에 타이틀 위치에 들어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이퍼링크 필드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이 하이퍼링크를 사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텍스트 속성과 내비게이션 URL 속성이 중요한데 텍스트 속성에는 우리가 여기에 글자를 저장하면 되겠고 내비게이터 URL은 BBS show.aspx 페이지로 이동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게시판의 게시판 번호와 글 번호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글 번호 넘버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벨 넘버로 가져오고 여기 텍스트 속성은 이벨 타이틀을 통해서 가져옵니다. 자, BBS 리스트 ASPX의 소스네요. 우리가 특별하게 크게 많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달라진 위치만 좀 살펴보자면 여기에 그 바운드 필드는 똑같죠. 여기 그림 하나 들어가는 것도 자, 이전에는 이 위치에서 하이퍼링크 필드를 썼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하이퍼링크 필드를 쓰지 않죠. 위에 하이퍼링크를 쓰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템플릿 필드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 get reply 아이콘도 가져오고 그 다음에 get show URL도 가져오게 되네요. 그 다음에 텍스트 필드에는 이벨 타이틀을 가져옵니다. 자, get show URL은 아까 전에 BBS show.aspx 페이지로 이동하는데 글번호를 가져가기 위한 거고 이벨 타이틀은 여기에 저장 프로시저 동작 확인 이걸 찍기 위한 거죠. 그러면 여기 get reply 아이콘이라는 건 왜 필요할까? 이건 우리 답변형 게시판의 경우에는 질문과 답변의 경우에 이렇게 들여쓰기가 달라져 있었죠. 이와 같이 들여쓰기를 어떻게 해주느냐 하는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get reply 아이콘이라는 거 하는 걸 표시해 줬습니다.
또한 뭐 닉네임 요거는 뭐 그냥 가져온 거 그대로 데이터 바운드 필드, 글쓴 날짜는 연월 1만 표시하기 주기 위해서 템플릿 필드, 그 다음에 조회수는 바운드 필드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자동 서식에서 나온 구문이죠. 아래쪽에 이미지 버튼도 약간 추가가 됐는데 지금 여기는 쓰기 버튼입니다. 쓰기 버튼은 기본적으로 비저블 속성을 폴스로 해두었죠. 그리고 여기에 드랍다운 리스트, 텍스트 박스, 이미지 버튼 이 세 가지가 추가가 됐고 레이블이 들어갔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제목으로 검색할 거냐, 내용으로 검색할 거냐, 작성자로 검색할 거냐라는 게 들어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텍스트 박스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키워드를 넣기 위한 거죠. 그 다음에 이미지 버튼에서는 얘네들은 검색 기능이 들어있는 기본적으로 그 이미지 버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BBS 리스트 페이지에 들어가기로 하죠. 먼저 모듈 변수입니다. BBS 인포 클래스의 객체 B인포 정보는 이곳저곳에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태틱으로 선언을 해두고 얘네들이 프로그램 실행이 종료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죠. 페이지 로드입니다. 페이지 로드에서는 비정상 접속인 경우를 대비해서 ID가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해 보기로 하죠. 만약에 ID 값이 없다고 한다면 이거는 비정상 접속이에요. 이전에 리턴을 했는데 아예 그냥 프로필 페이지로 이동시켜 버리도록 하죠. 그 다음에 첫 위치에 와서 이제 BBS ID를 읽어드립니다. 이것은 저 제목을 통해서 달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그 BBS 리스트.aspx 물음표 ID는 뭐 21번 이런 형태로 들어있죠. 여기에 21번 얘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request 끝에 id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값을 우리 BBS ID 정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정수로 변환해야 되겠네요. integer.parse를 실행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BBS DAO에 get BBS info를 호출하게 되면 그 정보가 B인포에 쭈루룩 날아오게 됩니다. 입력으로 가져야 될 것은 BBS ID를 입력으로 넘겨줘야 되겠네요. 자, 다음은 이제 권한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이 권한 확인은 그 목록 페이지에서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는 무슨 권한을 확인할 거냐면 쓰기 권한 확인입니다. 쓰기 권한 비저블 속성이 현재는 false로 되어 있죠. 근데 그 체크오스 멤버 DAO에 들어있는 체크오스를 통해서 이 현재 해당 유저가 쓰기 권한과 비교했을 때 권한이 존재하면 우리 버튼의 비저블 속성을 true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으면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타이틀 위치에다가 기존의 뭐 게시판 뒤에다가 BBS 이름을 붙여줍니다. BBS 이름은 지금 이제 21번인 경우에는 자유 게시판이 되겠죠. 그 다음에 this.display BBS 리스트를 호출하게 되면 그 목록들이 그리드 뷰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디스플레이 BBS 리스트네요. 지금 처음에 호출하는 위치는 검색 기능이 없는 상태, 그리고 페이지는 0번인 상태죠. 그래서 좀 이따가 만들 디스플레이 BBS 리스트에 검색 기능은 없다, 페이지는 0번이다 하고 넘겨주면 되겠네요. 자, 이제 그 검색 기능이 페이지 기능이 존재하는 BBS 리스트입니다. 키 타입과 키워드 그리고 페이지 번호를 가지고 있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그 BBS DAO 클래스의 get BBS 리스트 메서드를 호출하면 되는데 이때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게 테이블 이름, 그 다음에 그 BBS ID 그리고 검색의 조건, 검색의 키워드 이 네 가지 값을 전달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들이 데이터셋에 담겨 와가지고 그리드뷰의 데이터 소스에 지정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그리드뷰의 페이지 인덱스는 가지고 들어온 i 페이지 값을 할당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바인딩 처리하면 목록이 나타나게 되겠네요. 이어서 우리 디자인 소스에서 호출했던 메서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get reply 아이콘을 먼저 만들어 보기로 하죠. get reply 아이콘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입력으로 자료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 입력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자료는 기본적으로 그룹 뎁스입니다. 그룹 뎁스를 입력으로 가지고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를 그 뎁스로 일단 받아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뎁스가 0이면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빈 문자열을 리턴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뎁스가 있으면 빈 문자열을 추가를 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뎁스 개수만큼 요거는 빈칸 한 칸입니다. 그래서 4개가 들어있으니까 빈칸 4칸을 지금 추가한 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리플라이 BBS 리플라이 추가하는데 BBS 리플라이는 바로 이런 니언 화살표에 해당이 됩니다. 빈칸 4칸, 빈칸 4칸, 니언 화살표 이런 식으로 추가함으로써 들여쓰기 한 다음에 좀 어색하지 않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SHTML을 리턴을 해주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디자인 소스에서 필요로 하는 메서드입니다. 게시어 URL. 게시어 URL은 기본적으로 BBS show.aspx 페이지로 이동시켜 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ID 값도 가져가야 되고 글번호 넘버를 가지고 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게시어 URL에는 글번호를 넘버를 가지고 옵니다. 이거는 글번호에 해당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읽기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겠네요. 읽기 권한은 체크 오스를 이용해 주면 되고 현재 유저 아이디와 리드 오스 읽기 권한을 비교해 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권한이 있죠. 권한이 있을 때는 BBS 쇼 페이지로 이동하고 아이디와 글번호를 달아줍니다. 권한이 없을 때는 로그인하지 않았거나 상세 보기 권한이 없다라고 해주고 리턴 널 내주면 하이프링크 값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쓰기 버튼을 클릭할 때 이미 우리는 로그인해서 확인을 다 했기 때문에 페이지 로드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쓰기 페이지로 이동하면 됩니다. 근데 현재 우리 목록에서 이동할 때는 쓰기 모드 중에서 색을 수정 댓글 중에서 어디에 해당이 되죠? 그렇습니다. 새로운 글쓰기 새글 모드가 되겠어요. 그래서 MD의 0번을 가져가 주면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BBS writer.aspx id는 id값 그 다음에 모드 MD는 0번 이렇게 주면 되겠어요. 모드 0번 뒤에는 기본적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은 서치 버튼 검색 기능을 눌렀을 때입니다. 검색 기능을 누르면 기본적으로 검색이 되고 나면 첫 페이지를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this.search 그러면서 0번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this.search 이 메서드는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네요. 자, 서치 메서드를 만듭니다. 지금 페이지 값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키워드 값을 스트링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서치 메서드의 계속입니다. 가장 먼저 해볼 것은 검색을 해야 되는 키워드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겠습니다. 키워드.text.length라고 하는 것은 그 텍스트 박스에 있는 글자 수죠. 글자 수가 0자라고 하는 것은 검색 키워드가 없다는 뜻입니다. 검색 키워드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키 타입도 가져갈 필요가 없겠네요. 널 값으로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검색 키워드가 있는 경우에요. 그런 경우에는 검색 조건을 설정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드랍다운 리스트에 들어있는 텍스트 값이 제목으로 되어 있다면 그때는 검색 키워드는 타이틀 필드에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목록에서 타이틀 필드에 있는 정보를 출력할 때 제목을 우리가 그 제목이라고 붙여놨죠. 그래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자, 드랍다운 리스트의 텍스트 글자가 내용으로 되어 있다면 그때는 키워드 값을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해야 되는 조건은 컨텐츠 필드를 검색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else 영역에 들어가겠고 그때는 닉네임으로 검색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요 키워드 값을 지정을 해줬습니다. 자, 이제 키워드가 뭔지를 알았으면 이제는 display BBS 리스트 우리가 앞서 만들었던 메서드를 호출하면 되겠네요. 입력으로 필요한 값은 키 타입과 키워드 값이 필요해요. 그리고 현재 페이지 번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값을 넘겨주게 되면 검색을 한 이후의 값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다음은 그리드뷰의 페이지 인덱스 체인징 메서드네요. 이때는 우리 페이지 인덱스 체인징에서 여기 그리드뷰 페이지 이벤트 아규먼트 이 속에 새로운 페이지 값이 전달되어 오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서치 메서드를 호출해주면 끝납니다. 자, 이제 실행을 해볼까요? BBS 스타디 페이지가 있는데 이 페이지는 기본적으로 BBS 리스트 페이지와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BBS 리스트.aspx에 있는 내용, 내부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복사해서 전달해 주면 됩니다. 다음 달라지는 게 이제 마스터 페이지가
그 S 스터디 마스터를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걔네 내부에 있는 디자인 소스도 복사하고 C# 코드 내부도 복사하고 해주면 끝납니다. 자, 다음은 메인 마스터 페이지의 일부를 수정해야 되겠네요. I 버튼 스타디 클릭을 하게 되면 BBS 스타디 페이지로 이동하는데 ID가 11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게시판을 클릭하게 되면 BBS 리스트 페이지로 이동하는데 ID가 21번이 되도록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자유 게시판이 되겠고 위에 있는 것은 C#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S 스타디 마스터 페이지도 그 연결되는 게 좀 달라야 되겠네요. 여기는 C# 공부방으로 ID가 21번, 여기는 ASP.NET 공부방으로 ID는 12번, 여기는 MS SQL 공부방으로 ID가 13번, 이렇게 11, 12, 13번으로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동일한 페이지만 ID 값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SBBS 마스터 페이지도 수정하기로 하죠. 여기에 자유 게시판으로 이동할 때는 ID가 21번, 그 다음에 Q&A 게시판으로 이동할 때는 ID가 22번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행을 해볼까요? 스터디룸 페이지 쪽입니다. 자, 로그인을 하지 않았을 때 스터디룸을 보게 되면 게시판 자료실이라고 되어 있고 꺽쇠가로 뒤에 C# 공부방이 붙어 있겠네요. 그리고 C# 공부방에는 우리가 레코더 하나를 추가를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쓰기 버튼 보이잖아요. 이쪽에 하이프링크도 보이지 않죠. 현재 로그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한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깝순이라고 하는 그 등급으로 로그인해 보기로 하죠. 얘는 등급 1에 해당이 되는 사용자입니다. 깝순으로 로그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글쓰기 안 보이죠. 여기 하이프링크 안 보입니다. 지금 현재 권한이 없어서 그래요. 다음 등급 2에 해당되는 바람으로 로그인해 보기로 하죠. 그런 경우에 봤더니 글쓰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글쓰기는 우리 3등급만 가능하죠. 글보기는 가능합니다. 글보기는 2등급이면 되죠. 그래서 2등급 계정으로 보면 얘는 하이프링크가 보이고 여기에는 이제 그 글쓰기 버튼은 보이지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등급 3인 돌쇠로 로그인을 해보기로 하죠. 그랬더니 쓰기 버튼도 보이고 여기 하이프링크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조건이 보는 것은 2번, 쓰는 것은 3번이기 때문에 현재 돌쇠의 경우에는 보기 권한도 있고 쓰기 권한도 있죠. 그래서 다 보입니다. 자, 다음 실행 화면에 ASP.NET에 보면 레코더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다음 BBS 리스트에 프리하고 Q&A를 보게 되면 프리에는 저장 프로시저 동작 확인 때문에 레코더 하나가 있죠. 그리고 자유 게시판의 경우에는 1등급짜리 깝순이라고 하더라도 링크 보여요. 그 다음에 쓰기 버튼도 보이죠. 우리가 게시판 설정 테이블에 저장된 값을 읽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권한을 자유자재로 부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깝순으로 사용을 했던 Q&A입니다. Q&A는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죠. 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영어 단어입니다. 깜지 잊지 말기 바랍니다. 여기 영어 단어 계속 있네요. 여기까지 영어 단어입니다. 이 얘기는 기술쌤의 동생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질문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혼자서 낑낑대는 게 아니라 SNS를 통해서 나에게 물어보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게시판의 글쓰기, 그 다음에 게시판의 글 상세 보기 이 두 가지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